천민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탐하다니. 조선시대 경상도 안희현, 양반과 아들이 천민화원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강태중 대감은 분노했어요. 신분의 벽을 넘으려는 아들과 그 여인이 용납되지 않았죠. 하지만 대감은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지로 변장해 그녀를 시험했어요. 화재 현장에서 양반 아이보다 머슴 아이를 먼저 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초상화 도난 사건의 진범을 그림 한 장으로 밝혀내는 재능도 목격했죠. 시기하는 양반 부인들의 음모도 꿰뚫어 봤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범인의 얼굴을 단 한 번 본 것만으로 정확히 그려낸 그녀. 대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녀를 도화서에서 쫓아내 오두막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대감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홀레날 독사를 시도한 원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과 진실을 꿰뚫는 재능으로 양반과 며느리가 된 천민화원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상도 안희연에 봄비가 내린 이튿날이었습니다. 강씨 대가댁 사랑채에서는 혼사를 의논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강태중 대감은 55 나이에도 여전히 고든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27살 아들 지연이 무릎을 꿇고 있었죠. 아버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혼사를 잠시 밀어주십시오. 태중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지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미 마음을 준 이가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태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그 여인이 누구냐? 태중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도화서 화원입니다. 화원? 예. 그림을 그리는 그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태중이 찻잔을 탁 놓았습니다. 지연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신분이 어찌 되느냐? 천민입니다. 태중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지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양반과 자식이 천민을 드리겠다니. 태중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버님께서 보신다면. 닥쳐라. 태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연은 입을 다물었죠.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중은 창 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꽃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한참 만에 태중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윤설인이라 합니다. 태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향해 돌아섰어요. 물러가거라.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절을 올리고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태중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어요. 그는 눈을 감았죠. 50년 넘게 지켜온 집안의 체면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씨, 문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중은 눈을 떴어요. 들어오너라. 머리 센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절을 올렸어요. 도와서 화원 윤설인을 알아보도록 하여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인이 물러갔습니다. 태중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불안이었을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중은 사랑채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하인은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윤설인, 22, 고아 출신이옵니다. 태중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모는 10살 때 역병으로 모두 잃었다 합니다. 하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후 도와서 화사 최만식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그림을 익혔다 하옵니다. 재능은 어떠하냐? 뛰어나다 합니다. 한 번 본 얼굴은 잊지 않는다 하옵니다. 태중은 턱을 쓸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품행은 허물이 없다 하옵니다. 다만 하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태중이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다만 신분이 낮아 양반가 출입은 어렵다 하옵니다. 태중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거기에는 설인의 행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태중은 한참을 그 종이를 들여다봤죠. 물러가거라. 하인이 나가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중은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천민 계집아이가. 태중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첫사랑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 역시 신분 때문에 이루지 못한 인연이었죠. 태중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를 나섰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향했습니다. 지연의 방문 앞에 섰죠. 지연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지연이 아버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내가 직접 보겠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님 말씀은 그 계집아이를 내 눈으로 보겠다. 태중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입을 열었다 다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태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사랑채로 향했어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죠. 그날 밤 태중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들의 고집, 천민화원, 집안의 체면, 그리고 자신의 과거. 새벽이 밝았습니다. 태중은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하인을 불렀습니다. 준비하여라. 어디로 가시옵니까? 도화서로. 하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감히 되묻지 못했어요. 태중은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죠.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는. 햇살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강씨 대가댁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죠. 이 아침이 모든 것을 바꿀 시작이 될 줄은.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태중은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하인이 가져온 옷에서는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얼굴에는 숟가루를 문질렀죠. 거울을 보니 거지 행색이 그럴듯했습니다. 회장님, 정녕 이러시렵니까? 하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중은 대답 대신 갓을 벗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태중은 뒷문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안개가 마당을 덮고 있었어요. 그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화서는 관아 근처에 있었습니다. 태중은 그 앞 골목에 자리를 잡았어요. 길가 모퉁이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태중은 땀을 닦으며 기다렸어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인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죠. 흰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있었어요. 손에는 그림 도구가 든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노인장,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중은 고개를 들었어요. 여인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신지요? 태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어요. 여인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태중은 여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인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배가 고프오? 태중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걸걸하게 냈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태중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걸음걸이가 단정했어요. 1시경쯤 지났습니다. 여인이 돌아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드십시오. 여인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태중은 받아들었어요. 죽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고맙소. 태중이 말했습니다. 여인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붓도 함께 나왔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얼굴을 그려도 되겠습니까? 태중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인은 이미 붓을 들고 있었어요. 왜 그리려 하오? 한번 본 얼굴은 잊고 싶지 않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태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인이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먹물이 종이 위를 흘렀습니다. 여인의 손놀림은 빨랐어요.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눈썹 하나, 주름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죠. 태중은 여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동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입술을 살짝 깨물고 있었습니다. 붓끝에서 종이로 시선이 오갔죠. 다 되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들어 보였어요. 태중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자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했어요. 눈가의 주름, 수염의 결, 심지어 미간의 찡그림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어찌 이리 똑같이? 태중이 중얼거렸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가웃했어요.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이신데요. 태중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을 내뱉은 것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본 얼굴은 잊지 않습니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접어 태중에게 건넸어요. 가지고 계십시오. 태중은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여인은 일어섰습니다. 편히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여인이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태중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인이 도와서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중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죠. 사람의 혼을 담아낸 것이었습니다. 한번 본 얼굴은 잊지 않는다. 태중이 되뇌었습니다. 여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죽그릇을 내려놓고 골목을 빠져나갔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태중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여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맑고 깊은 눈빛. 대문을 들어서자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사히 돌아오셨습니까? 태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로 향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숟가루를 닦아냈죠. 서한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펼쳐 놓았어요. 자신의 얼굴이 다시 보였습니다. 태중은 한참을 그 그림을 들여다봤죠. 아버님,
문 밖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중은 재빨리 종이를 접었어요. 들어오너라.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녀오셨습니까? 태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연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물러가거라. 지연이 저를 올리고 나갔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태중은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편견이 틀릴 수도. 태중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태중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여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맑은 눈동자, 단정한 손놀림, 그리고 그 따뜻한 목소리. 한번 본 얼굴은 잊지 않는다.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태중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태중은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서안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를 적었죠. 한 번 더 보겠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저 여인이 정말 아들의 짝이 될 만한지.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빛이 쏟아졌어요. 태중은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를 나섰죠.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시장 근처 곡물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불길이 이미 지붕을 타고 올랐어요. 창고 안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안에 있어요. 한 안악이 울부짖었습니다. 사내들이 물통을 들고 달려왔어요. 하지만 불길은 거셌습니다. 서리는 마침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보고 달려왔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누가 안에 있습니까? 서린이 물었습니다. 안악이 대답했어요. 우리 도련님과 머슴집 아이가.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이 벌컥 열렸어요. 사내 하나가 두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렸죠. 의원을 불러오시오. 사내가 외쳤습니다. 두 아이를 땅에 내려놓았어요. 한 아이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누더기 옷이었죠. 안악이 달려와 비단옷 아이를 안았습니다. 도련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서린이 다가갔어요. 비켜주십시오. 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악이 돌아봤어요. 누구시오? 그림쟁이입니다만 얼굴을 봐야겠습니다. 서린은 두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비단옷 아이를 봤어요.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붉었죠. 서린은 다른 아이를 돌아봤습니다. 누더기 옷의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가빠 보였죠. 이 아이를 먼저 눕히십시오. 서린이 누더기 옷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뭐라는 거야? 도련님을 놔두고. 안악이 소리쳤습니다. 도련님을 먼저 봐야지.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아이가 더 위급합니다. 말도 안 돼. 당장 도련님을. 입술색을 보십시오. 서린이 두 아이를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도련님은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서린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당장 토해내지 않으면 숨이 끊어집니다.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서린은 누더기 옷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등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컵, 컵. 아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검은 가래가 나왔어요. 서리는 계속 등을 두드렸습니다. 토해내렴. 다 토해내야 한다.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도 점점 안정됐어요. 사람들이 놀라 서린을 봤습니다. 한편 비단옷 아이도 눈을 떴습니다. 기침을 하며 일어나 앉았어요. 안하기 얼싸안았습니다. 도련님, 정신이 드십니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린 쪽을 봤어요. 서린은 여전히 누더기 옷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종달아. 비단옷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누더기 옷 아이의 이름이었죠. 서린이 돌아봤어요. 친구입니까? 비단옷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놀다가 불이.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린은 미소 지었어요. 다 괜찮습니다. 둘 다 살았으니까요. 그때 멀리서 백발의 노인이 걸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태중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에서 서린을 봤죠. 서린은 아직도 누더기 옷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태중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여인은 신분을 따지지 않았어요. 생명의 무게만을 봤습니다. 태중은 한 걸음 더 다가갔죠. 잘하셨소. 태중이 말했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노인을 봤습니다. 며칠 전 거지 행색의 노인이었죠. 노인장. 서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중은 미소 지었어요. 또 뵙는구려. 어찌 여기에. 지나가다 보았소.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셨소이다. 태중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서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생명은 귀천이 없습니다. 서린의 말에 태중은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태중이 물었습니다. 서린은 잠시 망설였어요. 윤서린이라 합니다. 서린. 태중이 되뇌었습니다. 이름마저 아름다웠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겠소? 태중이 돌아섰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어요. 서린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노인의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았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은 종달을 그의 어미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도화서로 돌아갔습니다. 태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서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손길. 생명은 귀천이 없다. 그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태중은 걸음을 멈췄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아들이 옳았는지도 모른다. 태중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확실히 알아야 했죠. 밤이 되었습니다. 태중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를 적었죠. 한 번 더. 그는 다시 한번 시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 여인이 정말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도화서에 소란이 일었어요. 귀한 초상화 한 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화사 만식이 소리쳤습니다. 45 나이의 그는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서린을 포함한 화원들이 마루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전 관찰사 어르신의 초상화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누가 가져갔느냐?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아야. 만식이 젊은 화원을 불렀습니다. 19살 소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스승님. 내가 마지막으로 보관함을 확인했다고 했지. 그렇습니다. 그때 초상화가 있었느냐? 소아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서린을 힐끗 봤어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만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실히 모른다니 무슨 소리냐? 어두웠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확인했거든요. 소아의 말에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화원들을 둘러봤어요. 너희 중 누가 가져갔느냐? 솔직히 말하면 용서하겠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만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조사하겠다. 그때였습니다. 소아가 손을 들었어요. 스승님, 말해보거라. 서린이 어제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식이 서린을 바라봤어요. 사실이냐?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초상화를 만진 적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제 그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턱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보관함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스승님,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종이의 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종이결로 뭘 안단 말이냐? 언제 꺼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만식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해보거라. 서린은 보관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안쪽을 더듬었어요. 종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서린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에 비춰봤어요. 종이의 섬유가 보였습니다. 서린의 눈이 가늘어졌죠. 이 종이는 왜 그러느냐? 결이 다릅니다. 서린이 다른 종이들을 꺼내 비교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리고 한 장 앞에 멈췄습니다. 이것입니다. 서린이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종이 한쪽이 찢어져 있었어요. 만식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초상화가 있던 자리입니다. 종이가 서로 붙어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서린이 찢어진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만식은 눈을 가늘게 뜨고 봤어요. 그래서 이 찢어진 부분을 보십시오. 가장자리가 거칠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급하게 뽑아낸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꺼냈다는 뜻입니다. 서린의 설명에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가져갔단 말이냐? 서린은 종이를 다시 살폈습니다. 빛에 비춰봤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먹물이 묻어 있습니다. 먹물? 아주 작은 흔적입니다만 서린이 가까이 가져와 보였습니다. 종이 모서리에 먹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 먹물은 어제 것이 아닙니다. 어찌 아느냐? 먹물이 종이에 스며든 깊이로 알 수 있습니다. 사흘은 지난 것입니다. 만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린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젯밤에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만식이 화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서린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태중이 들어왔어요. 하인 하나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태중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만식이 화들짝 놀라 절을 올렸어요. 대감 어르신, 어찌 이곳에? 지나다 소란스러워 들렀소이다. 무슨 일이오? 만식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초상화가 사라진 것, 서린을 의심하는 것까지. 태중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 여인이 가져갔다는 증거가 있소? 증거는 없습니다만
증거 없이 의심만 한단 말이오. 태중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만식은 입을 다물었어요. 태중은 설인을 봤습니다. 설인도 태중을 올려다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대가 종이 결을 본다고 했소? 그렇습니다. 보여주시오. 설인은 종이를 태중에게 건넸습니다. 태중은 종이를 받아 자세히 봤어요. 찢어진 부분과 먹물 자국을 살폈습니다. 태중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만식을 봤어요. 이 여인의 말이 맞는 것 같소이다. 대감 어르신, 사흘 전이라 했소. 그때 누가 여기 있었소? 만식은 눈을 굴렸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이었어요. 소아와 저와 또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중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소아라는 이는 누구요? 제자입니다. 불러보시오. 만식이 소아를 불렀습니다. 소아가 앞으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내가 사흘 전에 여기 있었다고? 태중이 물었습니다.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림을 정리하고. 소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중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손을 내밀어 보거라. 네, 손을 보겠다. 소아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중은 그 손을 잡고 살폈어요. 손가락 끝에 먹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먹물은 언제 묻은 것이냐? 오늘 아침에. 거짓말. 태중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먹물은 오래된 것이요.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먹물이지. 소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디 숨겼느냐? 태중이 다그쳤습니다. 소아는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말하지 않으면 관하로 끌고 가겠다. 소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어디 있느냐? 제 집에. 만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져오너라. 소아가 달려나갔습니다. 1시경쯤 지나 돌아왔어요. 손에는 초상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만식이 받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는 관찰사 초상화였어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가져갔느냐? 태중이 물었습니다. 소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설인을 내쫓고 싶었습니다. 왜? 질투가 났습니다. 저보다 잘 그리니까. 소아의 고백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중은 설인을 봤어요. 설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결백하오. 태중이 만식에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혀냈소이다. 만식은 설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구나. 설인은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괜찮습니다. 태중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설인도 뒤따라 나왔어요. 마당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설인이 말했습니다. 태중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노인장은 누구십니까?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중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저 지나가는 늙은이요. 태중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 멈췄어요. 그대의 눈은 진실을 봅니다. 설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중은 다시 걸었어요. 설인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설인은 도화서로 돌아갔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태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확신한다. 태중은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은 재능뿐 아니라 품성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연은 친구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달빛이 희미했습니다. 골목은 고요했죠. 지연은 설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 번 그녀를 시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설인,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맑은 눈동자, 조용한 미소, 그리고 단단한 마음.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어요. 지연은 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무딘 충격이 왔습니다. 지연이 비틀거렸어요. 다시 한번 타격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옆구리였죠. 지연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누군가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지연이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어둠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한편 설이는 도와서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각이었어요. 붓을 사러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죠.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건 설인이 소리나는 쪽으로 달렸습니다. 골목 어귀에 쓰러진 사람이 보였어요. 설인은 다가가 살폈습니다. 도련님, 지연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설이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지연을 일으켰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연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보였어요. 설인,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선 피를 멈춰야 합니다. 설인은 치마폭을 찢었습니다. 그것으로 지연의 상처를 감았어요.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설인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보지 못했소. 어둠 속에서 얼굴을 못 보셨습니까? 단 한순간만. 지연이 신음했습니다. 설인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고 있는 것이었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건장했소. 그리고 흉터가, 왼쪽 뺨에 흉터가 있었소. 설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즉시 품에서 종이와 먹을 꺼냈어요. 무릎 위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시는? 그려야 합니다. 범인을 찾으려면. 설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말하는 대로 선을 그었어요. 눈매, 코, 입술, 그리고 왼쪽 뺨의 흉터. 이렇습니까? 설인이 그림을 보였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맞소, 이 사람이요. 설인은 그림을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소.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설인이 지연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녀의 어깨에 몸을 기댔습니다. 고맙소. 지연이 말했습니다. 설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지연이 설인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옆얼굴이 보였어요. 맑고 단정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줬소. 지연의 고백이었습니다. 설인의 걸음이 멈췄어요. 도련님,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소. 그대가 특별하다는 것을. 설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신분 따위. 지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게는 중요하지 않소. 설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도련님의 마음은 감사하나 거절하시는 것이요? 제가 받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왜 받을 수 없단 말이오? 저는 천민입니다. 도련님은 양반이시고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요?
모든 것이 상관입니다. 설인이 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지연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설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귓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강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달려왔어요.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괜찮다. 의원을 불러라. 지연이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그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설인은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태중이 나왔습니다. 설인을 봤어요. 그대가 구해준 것이오? 우연히 지나가다. 고맙소. 태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인은 화들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내 아들을 살렸소이다. 당연히 감사해야지. 태중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설인은 품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이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태중이 그림을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이 사람을, 도련님을 습격한 자입니다. 태중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그림을 접어 품에 넣었어요. 반드시 찾겠소. 조심하십시오. 그대도, 태중이 말했습니다. 설인은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잠깐, 태중이 불렀습니다. 설인이 멈춰 섰어요. 내일 다시 오시오. 아들이 그대를 보고 싶어 할 것이오. 설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중은 설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 여인은 아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였죠. 지연아. 태중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방에 누워 있었어요. 의원이 상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말하지 마라. 쉬어라. 태중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의 손이 차가웠어요. 설이는 집으로 보냈다. 내일 올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희미했습니다. 태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게 했다.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태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 있었어요. 태중은 품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춰봤죠. 이놈을 찾아야 한다. 태중은 중얼거렸습니다. 흉터 있는 얼굴, 건장한 체격.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일까요? 태중은 생각했습니다. 혼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 중에 누가 있을까? 갑자기 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설마. 태중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설이는 강시댁을 찾았어요. 하인이 그녀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도련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상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약초 냄새가 났습니다. 오셨소?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설이는 문 앞에 섰어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오니 벌써 다 나은 것 같소? 설인의 귓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연은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앉으시오. 저는 부탁이요. 설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어젯밤 고백을 했소. 지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기억하고 있소? 네. 대답을 듣고 싶소. 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의 마음, 기쁩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봤어요. 도련님께는 더 좋은 분이 어울립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대뿐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림쟁이입니다. 도련님은 양반과 자제이시고요. 그게 뭐가 중요하단 말이오.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서린은 눈을 감았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틀렸다면 바꾸면 돼요. 바꿀 수 없습니다. 서린이 일어섰습니다. 지연도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상처가 아파 신음을 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서린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지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기다리겠소.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는 못했어요. 그대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지연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련님, 울지 마시오. 그대의 눈물은 내 가슴을 아프게 하오. 서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지연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저렸죠. 복도에서 태중이 서 있었습니다. 서린과 눈이 마주쳤어요. 본 것이 있소? 태중이 물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도청의 그림을 전했습니다. 고맙소. 부디 도련님을 지켜주십시오.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중은 그녀를 가만히 봤어요. 그대도 내 아들을 걱정하는구려.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절만 올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태중은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알고 있다. 태중이 말했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는구나.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중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지막으로 시험하겠다. 아버님, 그 여인이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지. 태중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중이 방을 나갔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서린은 도화서로 돌아갔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죠.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서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지연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신분이라는 벽, 세상이라는 벽, 밤이 깊었습니다. 서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다리겠소.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린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강시댁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태중의 환갑 잔치였습니다. 온 동네 양반들이 모여들었죠. 마당에는 상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음식 냄새가 퍼졌어요.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태중은 사랑채에 앉아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지연도 옆에 있었어요. 상처는 아물었지만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대감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양반들이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태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어요. 민계영 부인도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뒤에는 하인들이 선물을 들고 따랐습니다. 대감 어르신, 오래오래 사십시오. 계영이 절을 올렸습니다. 태중은 미소 지었어요. 먼 길 오셨소. 이런 경사를 어찌 놓치겠습니까? 계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어요. 도련님은 이제 혼처를 정하셨습니까? 계영의 물음에 지연이 굳었습니다. 태중이 대신 답했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소. 아이고, 그럼 안 되지요. 우리 조카딸이 있는데. 고맙소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소. 태중의 말에 계영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잔치가 무르익었습니다. 사람들이 술잔을 주고받았어요.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인 하나가 달려왔어요. 대감 어르신, 큰일입니다. 태중이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냐? 안채에서 하인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태중은 재빨리 안채로 향했어요. 지연도 뒤따랐습니다. 안채 마루에 그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찢어진 그림이었어요. 태중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초상화였습니다. 서린이 그린 그림이었죠. 하지만 얼굴 부분이 흠집 나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태중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연도 그림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린을 불러라. 태중이 명했습니다. 하인이 달려나갔어요. 한 10경쯤 지나 서린이 왔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보고 숨을 멈췄어요. 이게 그대가 한 짓이오? 태중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지만 이렇게 훼손한 적은 없습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중은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언제 그렸소? 보름 전입니다. 도화서에 보관했었습니다. 확실하오? 그렇습니다. 서린이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빛에 비춰봤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살폈습니다. 이 흠집은 서린이 말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으로 흠집을 따라갔어요. 방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오? 먹물이 마른 정도를 보면 사흘은 지났습니다. 태중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사흘 전이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영이 안채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들이 걱정하십니다. 계영은 그림을 봤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대감 어르신의 초상화가 훼손되었습니다.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계영은 서린을 봤어요. 이 아가씨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서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영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계영은 태중을 봤어요. 대감 어르신, 이런 사람을 어찌 믿으십니까? 증거가 있소? 태중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계영은 당황했어요. 증거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증거 없이 의심만 한단 말이오. 태중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계영은 입을 다물었어요. 서린은 계속 그림을 살폈습니다. 뒷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서린이 뒷면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붉은 실오라기가 붙어 있었어요. 이 실은 제 것이 아닙니다. 태중이 다가와 봤습니다. 붉은 실이었어요. 서린은 계영을 봤습니다. 부인께서 입으신 치마와 같은 실입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를. 이 실의 꼬임을 보십시오. 서린이 실을 풀어 보였습니다. 고급 명주실입니다. 흔한 것이 아니지요. 태중은 계영의 치마를 봤습니다. 같은 붉은색이었어요. 계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연입니다. 우연히 붙었을 뿐입니다. 이 그림은 도화서에 있었습니다. 서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사흘 전 도화서에 오셨지요. 계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린은 계속 말했어요. 초상화 의뢰를 하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그리고 훼손하셨습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태중이 물었습니다. 계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왜 그랬소? 태중의 물음에 계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천민 계집아이가 대감 어르신을 그린다는 게 불쾌했습니다.
불쾌하다고 훼손했단 말이오. 신분을 모르는 것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계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태중의 얼굴이 굳었어요. 신분, 그것이 전부요?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천민이 양반을 그린다니 그대의 생각이 천하구려. 태중이 등을 돌렸습니다. 나가시오. 배가 멀으신 당장 나가시오. 다시는 내 집에 발 들이지 마시오. 태중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계영은 떨리는 입술로 뭔가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태중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영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인들이 뒤따랐어요. 방 안에는 태중과 지연, 설인만 남았습니다. 미안하오. 태중이 설인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 와서 이런 일을 겪게 하다니. 괜찮습니다. 설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중이 자신을 믿어준 것이었죠. 그대의 눈은 진실을 봅니다. 태중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대의 마음은 곧습니다.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믿겠소. 태중이 지연을 봤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 집안에 어울린다고.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인도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배가 멀으신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았소. 태중이 말했습니다. 그것만 통과하면 며느리로 맞이하겠소. 설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연은 아버지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태중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연과 설인이 마주 섰어요. 들었소? 지연이 물었습니다.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두렵습니다.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두려워 마시오. 나는 그대를 믿소. 설인은 지연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설인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잔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채는 조용했어요. 세 사람의 마음만이 소란스러웠습니다. 태중은 마당을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 여인을 며느리로 맞는다는 것. 세상이 뭐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확신은 단단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겠다. 태중은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의 진짜 마음을,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집안을 지킬 수 있는지.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잔치는 끝나갔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태중은 설인에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화서에 정갈이 왔어요. 설인을 당장 내보내라는 명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만식이 소리쳤습니다. 관아 사람이 문서를 내밀었어요. 강태중 대감의 명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도화서에 둘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분이 맞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설인은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만식이 그녀를 봤어요. 설인아, 괜찮습니다. 설인은 조용히 자신의 물건을 챙겼습니다. 붓과 종이, 먹과 벼루, 그것이 전부였어요. 어디로 가겠느냐? 만식이 물었습니다. 설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설인은 도화서를 나섰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발걸음이 절로 강시댁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멈췄어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설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그는 달려와 설인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왜 도화서에서 나왔소?
대감 어르신의 명의라 합니다. 아버님이?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서리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지연은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태중이 서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왔구나. 왜 서린을 내쫓으셨습니까?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중은 붓을 내려놓았어요. 마지막 시험이다. 시험이요? 그 여인이 진정 우리 집안을 위하는지 보겠다. 태중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이미 충분히 보셨지 않습니까? 아직 부족하다.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태중은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심이.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서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서리는 성 밖으로 걸었습니다. 산자락에 작은 오두막이 있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서리는 오두막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야겠구나. 서리는 중얼거렸습니다. 물건을 내려놓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쓸고 닦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리는 등잔에 불을 켰어요. 희미한 빛이 방을 비췄습니다. 서리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중의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거지 행색으로 만났던 그날의 모습이었어요. 서린의 손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서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종이에 얼룩이 졌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서린은 오두막에서 혼자 지냈어요.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캤습니다. 밤에는 그림을 그렸죠. 태중의 초상화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세밀하고 정교했어요. 서리는 혼을 담아 그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십니까? 서린이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서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태중이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서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대감 어르신, 들어가도 되겠소? 서리는 물러섰습니다. 태중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방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었어요. 태중은 그림 앞에 섰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중은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눈가의 주름 하나까지 정확했습니다. 왜 나를 그렸소? 그리워서. 서린의 대답에 태중은 돌아섰습니다.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대감 어르신을 처음 뵌 날, 그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고 있소. 태중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숙였어요. 마지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태중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술이 있소?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이라도. 서리는 물을 떠왔습니다. 사발에 담아 태중에게 건넸어요. 태중은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먼저 드시오. 태중이 말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님이 먼저이십니다. 주인이 먼저 마셔야 손님이 마실 수 있소. 태중이 다시 말했습니다. 서리는 사발을 받았어요. 한 모금 마시고 돌려줬습니다. 태중은 사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린을 봤어요. 주주객반을 아오.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압니다. 말해보시오. 손님이 왔을 때 주인이 먼저 마시고 손님이 나중에 마십니다. 주인을 먼저 세우는 예법입니다. 태중은 미소 지었습니다. 서린에게서 사발을 받아 마셨어요.
잘 알고 있구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훌륭한 분이셨소. 태중은 빈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린을 똑바로 봤어요. 그대는 왜 이곳에 있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강시댁으로 가지 않았소? 갈 수 없었습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감 어르신께서 내쫓으신 것을 지연 도련님이 알면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찾아오지 않았소? 그래야 옳습니다. 태중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대는 내 아들을 사랑하오? 서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찾아가지 않았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대감 어르신과 다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중은 한참을 서린을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대는 태중이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대는 진정 내 아들을 사랑하는구려. 서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일어나시오. 태중이 말했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 며느리가 되어주시겠소.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대감 어르신,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었소. 태중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인내를 보고 싶었소. 그리고 진심을. 시험이었습니까?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중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오. 이 늙은이가 너무 가혹했소.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서린이 황급히 태중을 부축했습니다. 태중은 서린의 손을 잡았어요. 그대는 자격이 있소.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서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중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내일 지연을 데리고 오겠소. 태중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례를 준비하겠소.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한 것이 아니오. 당연한 것이오. 태중은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어요. 그 그림. 태중이 초상화를 가리켰습니다. 가져가도 되겠소?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중은 그림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품에 안았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소. 태중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린은 문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달빛이 밝았습니다. 서린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린의 기도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태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지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서린을 만나고 왔다. 지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서린이 어디 있습니까? 성박 오두막에 있더구나. 지금 당장 가보겠습니다. 지연이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태중이 그를 붙잡았어요. 내일 가거라. 왜 내일입니까? 오늘은 그 아이가 쉬어야 한다. 태중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얼굴을 봤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버님, 고맙다. 좋은 사람을 데려와줘서. 태중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연은 깊이 절을 올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린은 오두막에서 잠들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태중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린이 그린 초상화를 펼쳐놓고 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봤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태중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중은 지연과 함께 오두막으로 향했어요. 하인 둘이 짐을 들고 따랐습니다. 서리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지연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린, 지연이 달려갔습니다. 서린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소? 많이 힘들었소? 괜찮습니다. 서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은 그녀를 꼭 안았어요. 서린도 그의 등을 감쌌습니다. 태중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집으로 가자꾸나. 태중이 말했습니다. 서린은 절을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처음으로 아버님이라 불렀습니다. 태중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네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시댁 대문이 보였어요. 하지만 대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태중이 물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달려왔어요. 대감 어르신, 박식권 부사께서 오셨습니다. 태중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식권, 지연을 습격한 자의 배우였죠. 무슨 일로 왔느냐? 혼사를 의논하러 오셨다 합니다. 혼사? 태중은 빠른 걸음으로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박식권이 서 있었어요. 쉰둘의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감 어르신, 오래간만입니다. 박식권이 절을 올렸습니다. 태중은 받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왔소? 좋은 일로 왔습니다. 우리 딸과 도련님의 혼사를. 이미 혼사는 정해졌소. 태중의 말에 박식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해졌다니. 누구와 말입니까? 바로 그때 서린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과 함께였어요. 박식권이 서린을 봤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요. 태중의 말에 박식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라니. 신분이 어찌 되는 여인입니까? 천민이었소. 천민을. 대감 어르신께서 정신이 나가셨습니까? 박식권이 소리쳤습니다. 태중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내 정신은 멀쩡하오. 오히려 그대가 문제요. 무슨 말씀을? 내 아들을 습격한 자. 그대 아들이었소. 박식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중은 품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서린이 그린 범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오. 박식권은 그림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그대 아들 윤회가 아니오? 태중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식권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입니다. 우연히 닮았을 뿐. 포도청에서 이미 확인했소. 태중이 말을 끊었습니다. 왼쪽 뺨의 흉터까지 똑같더군. 박식권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흙빛이 되었어요. 왜 그랬소? 태중이 물었습니다. 혼사가 틀어진 것이 그리 분했소? 박식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먹을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나가시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태중의 명에 박식권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 멈췄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박식권이 뒤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도끼로 가득했어요. 천민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온 동네 웃음거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가 할 말이오? 태중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해치려 한 자가. 박식권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을 빠져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태중은 서린을 봤습니다. 이제부터 험한 길이 될 것이오. 견디겠습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강시댁에서 혼례 준비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천민을 며느리로 들인다더군. 대감 어르신이 정신이 나갔나 보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거리에서도 안채에서도 서린의 귓가에도 그 말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서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혼례를 준비했어요. 지연도 옆에서 그녀를 지켰습니다.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린은 홀로 방에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지연의 아내가 됩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태중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것을 주려고 왔소. 태중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서린이 열어보니 비녀가 들어 있었어요. 옥으로 만든 아름다운 비녀였습니다. 이건 내 어미니께서 쓰시던 것이오. 이제 그대가 물려받으시오. 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 귀한 것을 그대가 받을 자격이 있어. 태중이 말했습니다. 처음 그대를 봤을 때 알았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감 어르신, 아버님이라 부르지 않았소? 태중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요. 태중이 서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린은 눈물을 흘렸어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오. 태중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린은 비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혼례가 시작됐어요. 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린은 빨간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태중이 준 비녀를 꽂았어요.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었습니다. 지연도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린을 보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아름답소.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숙였어요. 귓가가 붉어졌습니다. 혼례가 진행됐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을 나눴어요.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마당 밖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비켜라, 비켜라고. 박식권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어요. 박식권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술잔을 들고 있었어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축하한다. 천민 며느리를 얻었으니. 박식권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태중이 일어섰습니다. 나가시오. 아니, 축하주를 드려야지. 박식권이 술잔을 태중에게 내밀었습니다. 태중은 받지 않았어요. 이 술을 마시면 건강해지실 것이오. 박식권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이했어요. 서린은 박식권의 손을 봤습니다. 손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서린의 눈이 커졌어요. 대감 어르신, 마시지 마십시오.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태중이 돌아봤어요. 왜 그러느냐? 저 손끝을 보십시오. 서린이 박식권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독을 만진 자의 손입니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식권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헛소리를. 저 입술색도 이상합니다. 독초를 다룬 흔적입니다. 서린의 말에 사람들이 박식권을 봤습니다. 태중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정말이요? 그렇습니다. 서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식권은 술잔을 내려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개 한 마리가 달려들었습니다. 마당에 기르던 개였어요. 술잔에 코를 들이밀고 핥았습니다. 안 돼. 서린이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개가 술을 핥았어요. 한 식경도 지나지 않아 개가 쓰러졌습니다.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식권은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그런 적 없다. 거짓말 마시오. 태중이 소리쳤습니다. 포도청을 불러라.
하인들이 달려나갔습니다. 박식권은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한두철 포도대장이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냉정한 눈빛으로 상황을 살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자가 독사를 시도했소? 태중이 설명했습니다. 한두철은 죽은 개를 봤어요. 그리고 박식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색은 한두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초호입니다. 박식권이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한두철이 그림을 받아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중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안심이요. 분위기가 다시 밝아졌어요. 혼례가 계속됐습니다. 설인과 지연은 절을 올렸어요. 술을 나누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마당에는 강씨 가족만 남았습니다. 태중은 설인과 지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행복하거라. 태중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설인과 지연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태중은 눈물을 닦았어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설이는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시오. 설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긴 여정이었소. 지연이 말했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요. 지연이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이는 그를 올려다봤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태중은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옳은 선택이었소. 태중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강시댁 마당에 햇살이 쏟아졌어요. 설이는 일찍 일어나 마루를 쓸고 있었습니다. 태중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설인을 봤어요. 벌써 일어났구려. 예, 아버님. 설인이 절을 올렸습니다. 태중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이 집의 며느리요. 편히 지내시오. 감사합니다. 태중은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설인도 빗자루를 들고 따라갔어요. 그대는 참으로 특별하오. 태중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소. 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중은 계속 말했어요. 이제 이 집안을 부탁하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느새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종달도 있었죠. 설인 아씨. 종달이 뛰어왔습니다. 설이는 그를 반갑게 맞았어요. 잘 있었느냐? 네. 아씨 혼례 축하드립니다. 종달이 웃었습니다. 설인도 미소 지었어요. 백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왔습니다. 이른이 넘은 그는 여전히 정정했어요. 축하하네. 백노인이 말했습니다. 설이는 깊이 절을 올렸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게. 그림으로든 마음으로든.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노인은 돌아섰어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설이는 강씨 댁의 며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마을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줬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죠.
지연은 과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작은 벼슬을 받았어요. 설인과 함께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태중은 날마다 행복해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매화꽃이 만발했어요. 설이는 마당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태중이 다가왔습니다. 설인의 그림을 봤어요. 강시댁 정경이었습니다. 아름답구나. 감사합니다. 설인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중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대를 며느리로 맞은 것,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소.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 섰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사람의 가치는, 태중이 말했습니다. 마음에서 나는 것이요.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강시댁 마당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설인과 지연, 그리고 태중, 세 사람은 함께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떠올랐어요. 강시댁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죠. 그 빛처럼 이 집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사랑, 진심을 알아본 지혜, 그리고 용서와 화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안혜연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